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보통 돈이나 운을 걱정합니다. 그런데요, 70대 이후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몸이 갑자기 무너지는 속도입니다. 작년까지 멀쩡했는데 올해는 다릅니다. 잠이 깨지고 식욕이 줄고 혈압이 흔들리고 기운이 빠지고 무릎보다 먼저 마음이 꺾이는 일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게요, 나이 들어서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병원에서 이런 말이 늘어납니다. 별 이상은 없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죠? 검사는 정상인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침이 무섭고 하루가 너무 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노년 건강의 시작점입니다. 몸의 병이 먼저가 아니라 삶의 의욕이 먼저 꺼지면서 그 다음부터 건강이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 하나.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말수가 줄고 표정이 줄고 웃음이 줄고 하루에 기다려지는 시간이 사라지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약해집니다. 그래서 새해에 제가 꼭 묻고 싶습니다. 요즘 당신은 하루 중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오늘은 어땠어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게 언제인가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당신의 하루를 짧게라도 들려준 적은요? 여기서부터 수명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뇌는 자극이 줄면 전두엽이 쉽게 지치고 몸은 마음이 꺾이면 면역과 혈관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의 건강, 수명, 삶의 의욕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약이나 운동보다 빠르게 표정이 달라지고 잠이 달라지고 식사가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오늘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새해의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남은 시간을 바꾸는 핵심을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해에 스스로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 영상은 누군가의 삶을 정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운 저하, 수면 문제, 식욕 감소,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현상. 의사들은 오랫동안 이걸 나이 탓, 체력 탓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몸이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 건강이 급격히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쓸쓸하다, 심심하다는 감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체 기능을 직접 공격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년기의 장기간 외로움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며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 심지어 흡연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의 뇌는 누군가와 감정을 주고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대화하고 웃고
공감하고 손을 잡는 순간에 뇌는 아직 살아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자극이 사라지면 뇌는 조용히 속도를 줄입니다. 그 결과가 불면, 무기력, 기억력 저하, 혈압과 혈당의 불안정으로 차례차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하루를 나눌 상대가 사라질 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가장 빠르게, 가장 강력하게 줄이는 방법은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임을 많이 나간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정서적 교감입니다. 특히 같은 세월을 살아온 이성과의 정서적 교감은 뇌와 몸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계속해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보실 분들은 모두 비슷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불면이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표정이 살아나고 내일이 기다려진다고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 그 변화의 시작은 의외로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72세 최명희 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어느덧 4년째였습니다. 처음 1년은 시간이 약이겠지 하고 버텼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고 새벽에 몇 번씩 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밥맛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왜 그렇게 빨리 식는지, 왜 그렇게 씹을 맛이 없는지 본인도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수치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연세를 감안하면 정상 범위예요. 그런데 명희님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TV를 켜두지 않으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까지 크게 들리는 밤,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괜히 방해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다시 내려놓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몸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체중이 7kg 빠졌고 혈압약 용량이 늘었고 병원에서는 우울 증세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의 문제라기보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오래 긴장해 계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게시판에서 한 줄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보다 함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싫어서 원예 치료 프로그램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같은 또래 남성 한 분과 나란히 흙을 만지며 꽃을 심게 됐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식물도요, 햇빛이 있어야 자라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명희님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졌고 아침에 옷을 고르게 됐고 누군가에게 오늘은 어땠어요? 라는 질문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몸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2달 만에 불면이 사라졌고 혈압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물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좋은 일 있으세요? 명희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과 다시 연결되자 몸이 먼저 살아난 노년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성과의 정서적 교감이 노년의 삶에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천에 사는 74세 김은자 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은자님은 평생을 가족 중심으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기 일은 늘 뒤로 밀어두는 삶이었죠. 복지관 노래 교실에 나가기 전까지는 하루에 사람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같은 반에 있던 한 또래 남성과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됐습니다. 노래 취향이 비슷했고 걸음 속도도 맞았고 무엇보다 대화가 편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동네를 천천히 걷는 시간이 은자님에게는 오랜만에 숨이 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다 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나이에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그 말 한마디에 은자님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웃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는구나. 그 후로 은자님의 몸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당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고 혈압이 자주 요동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대 노년내과 연구팀은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족의 반대로 인해 정서적 관계를 포기한 노년층은 우울 증상 위험이 2배 이상, 심혈관 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마음이 다치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은자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엄마 체면보다 엄마 건강이 더 중요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사랑받을 자격 있어요. 그 말에 은자님은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은자님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웃기 시작했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덜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은자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편하더라고요. 부모의 웃음이 자식의 짐을 덜어줘요. 여러분, 노년의 행복은 자식에게 미안해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살아있는 얼굴로 웃는 것, 그게 자식에게 가장 큰 안심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장미경 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6년이 지났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집 남편 먼저 간 분. 세월은 흘렀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경님은 그 시선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머리를 좀 단정히 하고 나가도 저 나이에 왜 꾸며 밝은 옷을 입고 카페에 앉아 있어도 참 별나다. 그런 눈길이 느껴질까봐 점점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몸도 함께 굳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고 거울을 보는 일도 줄어들었고 하루가 흘러가는 속도만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한 남성이 미경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눈으로 사는 인생은 너무 짧지 않나요? 이제는 당신 눈으로 당신 인생을 한 번쯤 살아도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이 미경님의 마음을 정확히 건드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머리를 빗고 밝은색 옷을 하나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미경아, 수고했다. 오늘도 예쁘게 살아보자. 처음엔 여전히 시선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마트에서도 복지관에서도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자기 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타인의 시선보다 자기 존엄을 먼저 회복할 때 우울 지수가 크게 낮아지고 수면의 질과 신체 활동성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미경님도 그 변화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잠이 깊어졌고 아침이 덜 무거워졌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말보다 자기 마음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경님은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누가 뭐래도 괜찮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 거니까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존엄을 되찾는 순간 몸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1세 윤정희님은 요즘 아침 8시가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그 시간쯤이면 전화 한 통이 걸려오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좋아요. 잠깐이라도 걸을까요? 아주 짧은 통화입니다. 길어야 3분, 5분. 하지만 윤정희님은 그 전화 한 통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는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아침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부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침밥은 대충 넘기고 TV를 켜놓은 채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아침 인사를 나누기 시작한 뒤 몸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윤정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해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몸이 편해졌어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대화를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고
평균 수명도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감정이 오가는 대화는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고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안정과 유대의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대화는 말로 하는 약이고 관계는 몸이 받아들이는 치료입니다. 하버드 의대가 75년 넘게 진행한 장기 연구에서도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돈도 운동도 아닌 좋은 관계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윤정희님은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아침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누군가와 인사할 생각에 눈을 떠요. 살아있다는 게 이제야 실감나요. 여러분, 이건 로맨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뇌가 깨어나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주 거창한 선택이 아니라 하루 한 번 사람과 연결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년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늘 뒤에서 조용히 오갔습니다. 괜히 말 나올까봐, 이 나이에 그런 소리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움직여도 먼저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여성이 만남 관련 커뮤니티 참여율과 시니어 대상 모임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시니어 전용 패션 브랜드 매출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고, 여행 취미 걷기 모임 같은 노년 맞춤 프로그램도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진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신체 건강 지표가 동시에 개선된다. 즉, 행복을 선택하는 용기가 건강을 끌어올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서 소개한 분들 모두 공통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한 발 내딛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몸이 먼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잠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대하던 자녀들이 부모의 변화를 보며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빠가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이에요. 부모가 살아있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는 것 그 자체가 자녀에게는 가장 큰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노년의 만남은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참고 견디는 시간으로 보낼 것인가, 아직 살아있는 시간으로 채울 것인가. 세상은 이미 그 답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72세 최명희님, 74세 김은자님, 76세 장미경님, 71세 윤정희님. 이분들의 삶은 서로 달랐지만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몸이 먼저 무너진 게 아니라 삶을 기대하는 마음이 먼저 꺼졌을 때 건강이 따라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났을 때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잠이 돌아오고 식욕이 살아나고 아침이 덜 무거워지고 하루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된다는 건 달력 한 장이 바뀌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다시 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나이에 무슨,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에는 나이가 없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70세 이후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선택한 사람들은 우울 위험이 크게 낮아지고 치매 발병률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립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나요? 괜찮아. 수고했어. 오늘도 잘 살아냈어. 그 한마디가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선택이든 새로운 취미로 하루를 채우는 일이든 짧은 대화를 나누는 일이든 그 어떤 선택도 당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행동입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온도를 먼저 살피세요. 아직 당신의 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다시 설레는 순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불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그 불빛을 더 멀리 나눠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